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인들의 전통 수행법으로 알려진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다양한 수행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것이 대체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전통 수행법인 호오포노포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휴렌 박사님 때문인데요. 이분이 하와이에 한 정신장애자 수용병동에서 만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동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죄를 지은 정신장애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휴렌 박사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이곳에서 5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사님이 처음 갔을 때 그곳에는 수용자 사이에서의 폭행은 물론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워낙 심각한 수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약을 대량으로 투여하고 수갑과 족쇄까지 채워서 침대에 묶어두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병동 내에 식물을 심기만 하면 모두 말라 죽어서 키울 수가 없었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렌 박사님이 일을 그만둘 때쯤에는 병동 내에 폭력이 완전히 사라졌고 최종적으로는 병동에 수용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돼서 나중에는 병동 자체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휴렌 박사님은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환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용자나 간호사들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5년 동안 한 일은 정화였습니다. 각각의 수용자들의 파일을 보면서 자신을 정화했어요. 수용자들의 파일을 볼 때면 몸 안의 고통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렌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정화했고 그에게 호오포노포노를 알려준 스승이면서 하와이 인간문화재인 모르나도 함께 정화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 정화 방법은 하와이인들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나라는 분이 현대적으로 체계화시켰고 이를 다시 휴렌 박사님이 더 심플하게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식은 휴렌 박사님의 호오포노포노입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전통적인 방식의 경우 친인척들이 모여서 함께 의식을 합니다. 친인척 중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때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연장자의 주도로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서로와 신성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모르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현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모르나는 호오포노포노를 사람들이 실제로 모일 필요가 없고 지도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혼자 하는 수행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14단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각 단계는 회개 정화를 돕는 정형화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나의 제자인 휴렌 박사님이 4가지 만트라를 암송하는 것으로 더 심플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 말로 오류를 바로 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호오포노포노는 나 자신의 기억뿐 아니라 나의 조상, 그 조상의 조상,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휴렌 박사님은 이 기억을 데이터, 카르마, 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축적된 이 데이터를 회개, 용서, 사랑의 말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4가지 만트라를 암송함으로써 데이터를 정화해서 그것을 순수한 빛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신성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이죠. 휴렌 박사님은 이것을 공 또는 제로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제로의 상태일 때 우리는 신성의 지혜에 연결되고 그 신성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정화 작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을 만나게 된 것도 내 책임이고 내 안에 기억, 데이터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힐렌 박사님은 정화 작업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면 안 되고 기대를 하고 정화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역할은 정화 작업을 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신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호오포노포노가 작동되는 원리는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렌 박사님이 정신장애인들을 만난 것도 자신의 책임이고 그들이 아닌 자신을 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은 내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이고 내가 전체라는 말이에요. 내가 전체이니까 신경질적인 배우자도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내 안에 있으니까, 다 나이니까 내가 정화하면 다 같이 정화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 가진 힘이에요. 우리의 근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회복시키는 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말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주파수로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것에 공명하도록 하는 거죠. 본성에 가까운 말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본래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만 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말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근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미안함이나 사랑의 감정을 실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냥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그러한 감정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행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트라를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향해서,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향해서 말의 에너지로 샤워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내 감정을 만트라로 씻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 만트라를 암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범죄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것을 보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죠.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죠. 그들 분리된 내 밖의 존재로 보면 화가 나고 원망이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면 연민이 일어납니다. 또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한 나머지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 자신까지 그 감정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내 안의 감정과 그 대상을 함께 정화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대신 정화해보세요. 나의 감정을 정화하고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정화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함으로써 씻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나 남편,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화하세요. 내 안에 그들에 대한 감정들,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 안타까움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들도 정화해주세요. 내가 설득해봤자 그들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화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화하면서 조바심이나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화를 하면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겠지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이나 기대감이 들면 그 마음도 정화해주세요. 내 일은 정화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성이 할 일입니다. 신성이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내 생각이 바뀌게 될 수도 있죠. 내려놓음이 어려운 분들도 이 정화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화 명상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요? 하는 반발심이 생기는 것인데 우선 의식 확장을 해서 내가 전체가 된 상태에서 하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고 효과적인 명상이 됩니다. 내 개체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가 된 입장에서 하면 상대도 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화치유 명상이라고 가이드 명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는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화치유 명상을 제일 먼저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치유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화를 하고 내게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최종 화면과 재생 목록에 정화 치유 가이드 명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